안녕하십니까. 마이서울TV입니다. 요즘 청년과 신혼부부들 사이에선 이런 하소연이 많습니다. 이제는 대출도 안 되고 전세는 하늘의 별 따기다.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조차 구하기 어려운 전세대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 진입을 꿈꾸던 무주택 서민에게 이번 대책은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라 또 하나의 벽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이서울TV는 청년의 집 사다리를 걷어차선 안 된다는 주제로 이 문제의 본질을 짚어보겠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의 취지는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체감되는 건 절망과 막막함입니다. 정부는 대출 총량 규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실거주 의무 강화 등으로 시장을 압박했지만 그 칼끝이 투기꾼보다 먼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이미 9억 원을 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 한도는 8억 원 안팎,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에 시달리는 청년층은 이제 전세조차 버거운 현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전세대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자산을 물려받은 일부만이 서울에 정착하고 사회적 이동의 사다리는 완전히 끊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에도 역풍이 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31만 호 공급 계획은 수요가 살아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얼어붙으면 분양 흡수율이 떨어지고 조합원 분담금이 늘며 PF 자금줄까지 막힙니다. 결국 신속통합기획 2.0도 도면 위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규제 정책이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문재인 시절 28차례 규제가 나왔지만 결과는 집값 폭등이었습니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거래세를 낮춰 시장의 숨통을 틔웠습니다. 그 결과 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부동산은 심리의 경제입니다. 정부가 공포로 시장을 누르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건 청년과 서민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이미 전세 물량이 줄고 집주인들은 월세로 전환하며 실수요자들은 더 멀리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세대란의 서막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규제가 아닙니다. 균형감 있는 핀셋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형 모기지와 장기저리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무주택자에게 LTV를 80%까지 상향하고 DSR 규제를 한시 완화해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도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에게는 간소화된 절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갭투자 차단과 실수요 보호는 충분히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31만 호 공급 정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정책입니다. 그 중심에는 청년과 서민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대출 세제이자 보전 등 다층적 지원책을 대폭 확대한다면 지금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미래가 없습니다. 전세난에 떠밀린 서민이 숨 쉴 곳이 없는 도시, 그건 더 이상 서울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숫자의 경쟁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정책, 그리고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집입니다. 마이서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